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암 환자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똑바똑바 17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늙어온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7번째 시간입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네, 지난 16화부터 시작부터 네 감사합니다. 지난 16화부터는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과 이은경 비즈너리 은비님의 비즈너리로서의 영역적 전방 개척 사역인 암 환자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분이 어떻게 암 환우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만병의 황제라는 암, 왜 만족스럽게 치료가 되지 않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암이 워낙 힘겨운 질병이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멀리 강원도 고성에서 신비님과 은비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촌놈 서울 온다고 좀 챙겨 입었어요. 환영합니다. 네, 은비님 멀리 고성에서 오셨는데 고성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홍대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이 홍대를 얼마 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홍대에서 좀 놀았는데 홍대에서 놀았는데 많이 바뀌었더군요. 좀 이렇게 나오신 김에 우리 연비님이 홍대 안 나타나고 나서부터 네. 홍대 물이 좀 좋아졌다고. 두 분의 이 티격태격 케미가 아주 저를 당황시키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성은 어때요 요즘? 고성은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 이제 겨울이죠. 이제 월동 준비를 시작한 지도 한참 지났고 지난번에 배추 이렇게 네. 신문지에 싸서 네, 이제 다 싸서 넣고요. 네. 네. 감식초도 담그고 네. 고성엔 정말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좋은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음식화하도록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주 업무가 주 업무가 네. 하나님께서 해마다 그렇게 열매들을 봄에는 자두, 매실, 가을에는 감 이런 거를 해마다 주시거든요. 네. 보면 산수유도 주잖아요. 네. 그래서 냅두면 그냥 떨어져서 썩거나 아니면 우리 강아지들이 다 집어먹거나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그냥 허비하면 내년에 또 안 주실까봐 열심히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먹기도 하고 서울에 이제 비즈너리 그 비전 MBA 할 때 간식으로 올려 보냈기도 하고 맞아요. 감 같은 거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고도 남는 것들은 이제 그것들로 감 효소, 식초, 감식초 네. 이런 것들 만들면 봄에는 매실 효소 그러니까 각종 그 쉴 새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너무 건강에 좋은 것만 먹기 때문에 네네. 서울에 올라올 때 네. 가끔 이렇게 독소를 좀 채워야 돼요. 안 너무 그러면 디톡스 할 게 없으면. 없으시니까. 맞습니다. 디톡스 하시려고 드시는구나. 네네네. 아니면 다른 사람 상처를 받잖아요. 이를테면 양비건님 같은 분들이 네. 우리가 그래서 너무 또- 투명해질까봐. 그러니까 너무 투명해지면 안 되니까 네. 저기 양비님 이렇게 보고 계신데. 네, 가소롭게 쳐다보고 계시는. 안녕하세요. 이래. 네, 그렇군요. 참 우리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거 연비님 그죠? 어렵습니다. 네. 일부러 독소도 좀 밸런스를 채워주시- 맞춰주는 한 번씩.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독소 어떻게 빼야 효과적인지 이런 거 잊어버리니까 한 번씩 맞습니다. 채우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네. 여기 사실 이게 똑바똑바 녹음하고로만 서울에 네.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쵸. 독소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 여기 미세먼지도 아직 좀 그 마시고 얘기였어. 그러기 위해서 사실 그 얘기였어. 다목적으로 그리고 네, 고성에 돌아갔을 때 고성이 얼마나 좋은 데였었던 것인가. 그건 진짜 확실히 느낄 수 네. 있겠네요. 이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던가. 계속 거기 있으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 그러니까 번씩 이렇게 감사. 서민들이 사는 서울에 와서
느껴보고 갑니다. 아, 늙어오님 고생 많으시군요. 그쵸. 네, 다 받아주시려니. 그쵸.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알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신비님은 어떠셨어요? 비전 MBA 32기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비즈너리 축제에서 수료식도 마쳤어요. 그리고 또 비즈너리 파송을 네, 했죠. 파송도 하셨죠. 예. 사실 참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남은 삶을 통해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생산해야 될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뭘까? 또 네. 그 메시지를 시간의 시검석을 이기고 계속 전달할 네. 메신저들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비즈너리 아둘람 또는 공동체를 세우는 메신저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함께 세상에 전달할 메신저인 비즈너리들을 세우는 것,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의미 있게 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는 많은 숫자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비즈너리들을 파송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네. 의미 있는 그런 파송식도 하고 또 비즈너리 이제 교육을 받은 비전 MBA 교육 받은 분들을 이제 수료식도 하고 그런 네. 멋진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비즈너리 파송 받으신 분들께도 특별한 시간이지만 신비님께도 진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귀한 시간이셨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7화. 오늘은 만병의 황제라는 암, 왜 만족스럽게 치료가 되지 않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암 극복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요?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신비님? 사람들은 암 걸리면 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라는 부사를 쓴다 그랬죠. 그죠? 네네. 그만큼 심리적 충격이 큰데 맞아요. 왜냐하면 암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게 암의 이미지를 심어놨어요. 네, 보통 그렇게 드라마라든가 생각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음. 그렇고 정말 암이 그렇게 힘든 질병이라서 그럴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흔히들 암 환자로서 좀 지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암 걸려서 왜 죽냐 하면 네. 첫 번째 죽는 이유가 헷갈려서 죽는데요. 헷갈려서요? 네. 암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수많은 이런 음. 주장들 때문에 헷갈려서 죽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켜볼 때 암환 분들 한 10년 정도 도우면서 네. 암 극복이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과 조급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암에 걸리고 나면 일단 겁먹어요. 네, 맞아요. 겁먹고 나서는 뭐냐 하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숨 막히는 답답함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막 뭔가를 진행한다는 거죠. 네네. 그 목적지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방향이 잘 안 섰는데 전진 기어를 놓고 막 악셀레이터를 밟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언을 읽는데 잠언 19장 2절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제가 얼마나 뭐냐 하면 네. 생각이 깊어졌는지 몰라요. 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암 환자들의 제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이 암을 극복할 지식이 없으면서 암에 갖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어요. 네. 그것은 근데 성경은 선하지 못하대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급한 발은 잘못 가느라 그러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성실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암 걸리면 굉장히 성실해져요. 막 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막 급하게 있잖아요. 뭐 암 걸리고 일주일 안에 수술을 받으면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해요. 좋은 그 바쁜 의사 선생님이 스케줄을 빼줘가지고 뭐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서 막 수술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조급해요.
이 두려움이 낳는 조급함 이것이 사실은 암 극복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데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말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굳게 하는 거래요. 즉,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고 급하게 처신하는 것이 길을 굽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굳게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 스스로 쿨하게 아이고 내가 그랬으니까 결과를 책임지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다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탁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되게 원망을 안 받고 싶으신 것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 원망 받는 게 두려웠거나 하나님이 원망을 받는다고 해서 뭐 손해 볼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생각할 때 네. 이것은 하나님이 원망받는 것을 회피하기 쓴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뭐냐면 마음이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인생이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면서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사실은 뭐냐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럼 결국은 암 환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암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망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원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추천하고 있냐면 지식 있는 소원을 가지고 급하지 않게 성실하게 올바르게 암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암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암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네. 급하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상투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암은 그런 질병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있잖아요. 답부터 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있잖아요. C학점 이상을 못 받아요. 자, 저는 제 친구들 좀 얄미워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성적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면요. 네. 이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교수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교수가 원하는 단어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점수를 받기가 쉬워요. 맞아요. 그죠? 특별히 뭐냐면 주관식은 있잖아요. 다 읽어보기도 하지만 다 안 읽어보고 중요하게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냐 아니냐로 평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잘 알면 점수를 좀 잘 맞게 되죠.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 가지고 지식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암이 뭔지 정확하게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생각이 정리되는 게 먼저예요. 급하게 치료 행위 들어가기 전에.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첫째 저는 뭐냐 하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암 극복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암이 걸리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하라는 거예요. 굳게. 근데 네.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럼 죽으라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요.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나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 걸려가지고. 그쵸. 이건요. 되게 어려울 것 강력한 같아요. 내적 의지가 있는 사람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에요. 네네. 그것은 정말 뭐냐면 내가 진짜로 올바르게 암을 응대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냐면 암 극복을 위해서 가져야 될 생각. 일단 뭐냐면 암 극복할 지식을 갖출 것. 그 다음에 뭐냐면 조급하지 않게 처신하는 진정성과 지혜로움, 성실함을 내 마음속에 일단 갖추는 것. 네. 그래야지 있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홈런 치려고 있잖아요. 어깨 힘 팍 넣고 있잖아요. 스윙하면 절대 홈 놓치고 삼진 아웃 당하죠. 네. 다 그러죠. 그죠? 힘을 빼고 풀스윙을 가볍게 했더니 홈런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지혜로움과 유연함, 상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진짜 그 순간에 되게 두렵고 조급한 그 순간에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그냥 어떻게 지혜롭게 가야 하는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피지기면 네. 자포자기하나요?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암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면 근데 대부분 사람은 암이 뭔지를 몰라요. 네네. 알긴 알아요. 뭐냐면 네. 세포가 돌연변이 된 거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단답형에 뭐냐면 자연과학적인 입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좀 더 본질적으로 네. 우리 널고님께서 물으시면 제가 네. 답을 할게요. 짜고 치는 고스톱. 저 암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 전에 은경 시장님께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아마존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 순간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떠셨는지,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 이런 궁금한 마음이 생기네요.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마음이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네네. 그분들은 이제 자기 몸에 암 종양이 덩어리가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이들. 있죠. 예. 없으신 경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거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어떻게 답을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너무 암에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자신 몸에 있는 암 종양에만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그렇기가 많거든요. 쉬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암 종양에만 집중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분들한테는 공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분들한테 다 공감을 해주자니 그분들의 삶의 질이 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런 좀 저도 그래서 굉장히 네. 쉽지 않은 네네네. 예, 그래서 입장에 저도 있습니다. 예. 이 은비님을 보면 굉장히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은비님이 암을 아직 못 걸려봤거든요. 그냥 복부 비만 무슨 말씀 하실지 알았어. 복부 비만 사기이긴 한데 사기. 그래서 암을 못 걸려봤기 때문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우리 은비님이 암을 걸릴 수 있도록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괴롭히고 그래서 체험적 이해를 갖도록 하면 바른 거를 갖지 않을까. 내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너무 깊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어려우시겠네요. 근데 진짜 은비님 말씀 들으면서 두려움과 조급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신비님 말씀에서 은비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순간에 통증이 있고 막 너무 힘든데 정말 그런 점에서 정말 암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가 그런 분들은 니네들이 안 걸려봤으면 뭘 알아? 니들이 암을 알아? 막 이런. 지금 저는 알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막 자꾸 그러시네요. 일단 네. 한번 걸려봐. 아니요. 네네네. 그 전에 몸과 마음과 피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암이 이제는 어떤 질병인지 궁금해지네요, 신비님. 네. 또 500원 수금할 수 있겠네요. 저기 자, 양귀비님 저희 녹음할 때 500원짜리 여러 개 준비해놓고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네. 암이 몸의 질병일까요? 마음의 질병일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네. 대부분 캠프에 참석한 분들이건 아니면 제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이 네. 한참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둘 다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네.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면 암이 몸의 질병일까요? 마음의 질병일까요? 이러면 좀 멈춰서 생각해보면 둘 다일 것 같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이죠. 네. 그곳에서 벌써 한 20년 전에 암은
몸과 마음의 질병이므로 건강한 마음의 회복이 없이 참 건강체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런 선언을 했어요. 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최인류 의과대학병원에서도 암이 뭐냐 몸과 마음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암에서 나으려면 몸도 마음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네. 문제를 두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 편의 문제, 마음 편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암 환자들이 가서 암을 낫기 위해서 가는 암센터, 네. 주로 대형 종합병원의 암센터는 암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나요? 그곳에서는 그냥 암은 100% 몸의 질병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마음의 문제는 하나도 안 푼다고요. 같아요. 만약에 배점이 몸편, 마음편이 똑같이 50점, 50점이면 그러면 몸편 문제를 다 맞췄다 치면 50점 맞는 거죠. 그죠? 네네네. 근데 뭐 시험치에서 다 맞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근데 또 더 약간 불행한 안 좋은 것은 몸편과 마음편에 있어서 배점이 몸편보다는 마음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더 어렵기 많군요. 때문에 원래 문제가 어려우면 배점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열심히 잘해봐야 사실은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안 다루기 때문에 사실 암을 잘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확 와닿았어요. 자, 네. 암은 급성질환일까요? 만성질환일까요? 어,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 만성질환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요. 네. 뭐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사고력만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맞아요. 음. 암이 있잖아요. 1mg, 즉 1cm 정도의 종양으로 커지기 위해서는요. 네. 일반적으로는 10년 내지 40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해요. 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진행된 거예요. 네. 철저하게 암은 만성질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암센터에 가면 암은 급성질환인가요? 만성질환인가요? 급성 질환처럼 다루죠. 어마어마한 급성질환처럼 다루죠. 네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수술해 준다. 뭐냐 암 종양을 발견하면 즉각 병원에 입원해라.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난다 이러면서. 네네네. 근데 사실은 뭐냐 하면 그것은 암이 그런 질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객을 놓치면 안 되니까 암센터 입장에서는 큰일 나죠. 근데 왜냐하면 암 환자 한 명당 보통 1억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거든요. 평균적으로. 1억짜리 고객을 놓치면 안 되지. 근데 문제는 암 환자 입장에서 있잖아요. 네.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급성질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암센터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서서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으로 뭐냐면 뇌혈관 질환으로 뇌 핏줄이 터졌다. 네. 이러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요. 그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암 환자가 골든 타임을 놓쳐서 치료를 못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암은 철저하게 만성 질환인데 급성 질환인 것처럼 네. 다루고 있고 또 그것이 환자들에게 너무너무 조급하게 만들고 경험 없이 만드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문제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론이 좀 다른 거죠. 세 번째, 암은 국부적인 질환일까요? 몸 전신적인 질환일까요? 전신. 뭐 정신없이 말하고 있어요. 유방암이면 유방에 난 거고 네. 대장암이면 대장이 문제가 있는 간암이면 간, 폐암이면 폐에 문제가 있는 건데 뭔 전신 질환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부적인 질환인 건 맞죠. 근데 우리가 암 진단을 내릴 때 있잖아요. 네. CT나 MRI 찍어갖고 암 종양이 있는 걸 발견하죠. 네. 근데 그 전에 어떤 경우는 피 검사를 했는데 종양 표시자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암이 있는 것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재검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피 검사로서 암 종양 표시자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암이 몸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전신적인 질환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뭐냐면 PET나 CT를 찍어서 암 종양이 보인다는 것은 국부적인
파악을 한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도 보면 수술이나 방사선은 네. 국부적인 질환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국부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국소적인. 네.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할 때는 뭡니까? 이것은 정맥 주사로 주로 아니면 경구용도 있긴 하지만 입으로 먹는 것도 네. 근데 대부분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어떤 것은 국부적인 질환인 것처럼 어떤 적은 몸 전신적인 질환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페이크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표적 치료 뭐 이렇게 했고 암세포에만 탁 영향을 미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몸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솔직히. 네, 그렇죠. 이미지를 그렇게 한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암은 국부적인 질환인가 전신적인 질환인가에 있어서 국부에 발생돼 있지만 몸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내리면 여기도 풀어야 될 문제가 두 군데 있어요. 그죠? 몸 전체를 잘 튠업을 해야 되는 것과 네. 또 국부에 발생된 종양을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뭘 먼저 할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론은 뭐가 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뭐냐면 치료에 대한 다양한 이런 방법론들을 또는 뭐 접근의 그 과정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네 번째, 자, 암이 있잖아요. 네. 원인이 종양이 생기는 원인이 네. 세균일까요? 내 몸 상태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약간 세균 아닌가요? 몸 상태 아닌가요? 여기는 대부분 질문해 보면 약간 조금 달라요, 사람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암은 사실은 내 몸 상태가 만들어내는 질병이고 철저하게 면역성 질환이죠. 암은. 면역. 네. 네,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루는 방법론은 뭐냐면 면역과 관련된 질병의 패러다임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네. 세균학적인 관점에서 디자인된 뭐냐면 병원 시스템 속에서 다룬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는 누구든지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네.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링걸 주사를 하나 꼽을 겁니다. 네. 그래야지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지가 환자인 줄 아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간 되면 와서 EKG 있잖아요. 체온하고 맥박하고 혈압을 재요. 네.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환자가 뭐냐면 아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면증 때문에 잠 못 들었다가 겨우 잠들고 있는데 좀 잘 들만 하면 갑자기 병실 불이 확 켜지면서 네. 환자 간호사가 와서 혈압 잰다고 하고 있어요. 그 잠을 다 깨워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세균학적인 질병일 때 다루는 방식이에요. 근데 암 환자는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룰 이유가 없는데 지금도 그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병실마다 다 뭐냐면 분리돼 있고 격리된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균학적 관점에서 질병을 다루는 방식이지 면역학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면역학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다루려면 환자의 면역력이 어떻게 높아질 건가 하는 관점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새소리도 들려야 되고 자연의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자야 할 시간에 또 푹 자야 될 것 같고. 근데 면역. 그게 아니라 네. 세균학적인 관점에서 감염 차단이라는 관점에서 디자인되고 운영되는 병원 체계 속에서 네. 뭐냐면 면역학적인 질병을 다루는 뭐냐면 언밸런스가 난 네. 그런 지금의 상황을 보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암은 자연과학적인 질병일까요? 사회인문학적인 질병일까요? 어떤가요, 강 실장님? 약간 있어 보이는 질문이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질문은요. 첫 번째 했는 질문의 반복 질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둘 다 아닌가요? 이렇게 네. 쉽게 답하던 분이 네, 저 같은 분이 뭐냐면 이 다섯 번째 질문에 돌아와서 네. 약간 다르게 있어 보일 듯한 질문을 던지면 헷갈려요. 이분이. 헷갈렸네요. 예, 그게 뭐냐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탄로났네요. 근데 이거는 네. 늙은 씨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분도 있잖아요. 암 환자이면서 암 환자로 한 7, 8년을 지내고 굉장히 암에 대해서 깊이 막 이렇게 헤비 유저죠. 뭐 그런 분들도 비슷해요. 그 다행이네. 이야기는 뭐 지식의 얼라이먼트가 안 이루어진 거죠. 솔직한 말로 사고력에 있어서. 근데 자, 암은 자연과학적인 질병인가 사회인문학적인 질병인가 네. 했을 때 몸과 마음의 질병이라면 암은 자연과학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회인문학적인 질병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암을 바라보는 모든 안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연과학적인 안경. 네. 세포가 돌연변이 된 것이고 그 음. 세포를 어떻게 여하이 빨리 없앨 것인가 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치료를 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항암이든 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 뭐 여기에 뭐 중립자 치료를 한다든가 뭐 다음에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뭐 면역 항암제라는 이상한 말에 치료제까지 등장해 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사실 대별된 걸 딱 놓고 보면 수술, 방사선, 항암 세 가지의 3대 요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보험사에서 직접 치료를 인정해 주는 자, 이 3대 요법은요. 네. 발생돼 있는 암 종양을 어떻게 없애는가 하는 데 관련된 처치예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암이 누가 외부에서 집어넣어 줬나요? 아니죠. 내 몸이 만들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내 몸이 암을 만드는 시스템, 즉 공장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것인가 아닐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거나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암이 어떤 질병이니까 질문 앞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들었는데 네. 보세요. 암이 어떤 질병일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네. 풀어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뭘 먼저 풀고 뭘 뒤에 풀어야 될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이 좀 더 적실하게 그 구체적이고 절차에 맞게 뭐냐면 솔루션, 네. 답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네네네. 만약에 어떤 분이 암이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교수가 문제를 냈을 때 제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뭐냐면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근 방법을 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점수를 잘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거대한 건물에 거대한 장비를 놓고 있잖아요. 굉장히 권위적인 또는 뭐냐면 굉장히 잘 트레이닝된 의료진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 대형 종합병원 암센터에 가면 네.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진단 자체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최근에 세워진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대형 종합병원의 가장 큰 건물들은 대부분 암센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거대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고가의 리스를 지불하는 의료 장비를 넣고 고액 연봉자들을 의료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신념의 체계가 뭘까요? 암을 잘 낫게 해준다는 걸까요? 아니면 암이 잘 안 낫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걸까요? 생각할 때 전자라기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네요. 만약에 암을 있잖아요. 금방 잘 나을 것 같으면 그렇게 선투자를 했는데 망하지 금방. 그 정도의 자본력과 그 정도의 있잖아요. 시설을 운영하고 그것을 선투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판단력이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세요. 네, 그렇죠. 근데 고객들이 빨리 사라질 거고 빨리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건 뭐냐면 앞으로도 암 환자는 계속 많아질 거고 이 병원에 고수익을 가져다 줄 단골 고객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병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암을 잘 고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있잖아요. 네. 알게 될 때 우리가 뭔가를 잘 활용하는 것과 뭐냐 하면 신뢰하는 것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맹신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크게 지불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암을 고쳐줄 수 있나요? 암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딱 한 종류 있어요. 돌팔이. 돌팔이에 암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암을 고쳐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유의성 있게 지금 발생돼 있는 종양을 줄여줄 수 있는 의료적 처치를 해줄 수 있다라고 네, 그렇죠. 말하는 병원은 많이 있겠죠. 음. 근데 그것이 암에서 낫는다는 것과 동의어는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암을 낫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설명력이 별로 없는 네, 이야기니까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올바른 생각 안에서 암을 이해하고 암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암 환자 본인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이런저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네. 암센터의 도움을 받든 다양한 의료기관이나 이런 다양한 요법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해보세요. 어떻게 고쳐야지 제대로 고친 것일까? 예를 들어서 널고님이 네. 차가 고장 났어요. 카센터에 갔어요. 네. 그랬더니 카센터에 차를 이렇게 진단하더니 부품 한 3-4개를 뽑아버리고 앞에 부품하고 마지막 부품을 연결시키면서 소리가 좀 시끄럽고 연비가 떨어지고 성차감이 좀 떨어지겠지만 조심조심 차를 끌고 다니면 될 겁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짜증나겠죠. 말만 들어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체에 대해서는 네. 사실 치료라는 걸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네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다 그러면 있잖아요. 위가 몸 전체에 퍼지면 위 전절제 해버리고 식도하고 있잖아요. 12장 연결시키고 처음에는 식사를 잘 못하게 시면 조금씩 자주 드시면서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다음 직장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직장에 암 종양을 잘라내면 직장을 자르고 어떻게 해요? 장루를 차고 뭐냐면 배변 활동을 거의 좀 통제되지 않게 하죠. 그래도 뭐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할 때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핵심은 뭐냐 하면 암 종양을 없애는 것이 네. 암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갖는 저는 뭐냐 하면 맞기도 하지만 정확하지 않는 신념이 낳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겨있는 종양을 없애는 네, 게.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제대로 고쳤냐면 네. 내 몸이 정상적인 올바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고친 거죠. 그렇죠. 암 종양이 없어진 게 고친 게 아니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어떠냐면 종양이 사라졌으면 고쳤다고 이야기하고 종양이 사라졌으면 괜찮아졌다고 말하잖아요. 네. 정말 괜찮아진가 있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공부할 때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발을 계속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 재발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 뒤에 가서 뭐 나오는 문제겠지만 그 전에 암을 고치려면 암에서 낫고 싶으면 암이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하는 환자 자신의 주도성이 네. 필요한 거예요. 네. 암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암이라고 하면 수술, 방사선, 항암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환자에게도 멈춰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나갈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이래서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되네요. 암이 왜 문제가 되냐면 암은 암울한 질병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네. 의사가 시킨 대로 해. 그 맞아요. 외에는 네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어. 맞아요. 나는 이런 인식, 신념을 심어줘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단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절망적이 되겠죠. 그죠? 네네네. 근데 사실 이런 절망의 문화가 굉장히 사람을 낙담시키고 정말 암울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암은 그런 질병이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암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 굉장히 많은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식적인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럴 때 이 지식이 뭐 저널에 발표할 수 있는 있잖아요. 논문을 쓸 만한 지식이거나 단행본을 낼 만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올바르게 있잖아요. 생각해보고 뭐 상식 수준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지식 정도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노력조차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똑바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걸 통해서 뭐 암 이미
요즘 뭐 웬만한 가족이 있잖아요. 암 환자 한 분 장만하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주변의 친구들은 아는 분들 중에 맞아요. 그것도 그러고 또 본인이 또 언제 암 환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아시면 네. 좀 더 지혜롭게 네.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고 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최소한의 실마리를 갖추고 네네. 그렇게 준비되는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은교 시장님 오늘 같이 나와주셨는데 많이 들어서 아시던 내용이시겠지만 어떠셨어요? 네. 그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세요. 네. 그 베개 하나? 오시개 아, 하나? 베개 하나. 네.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아, 진짜요? 생각을 깊이 사고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은 경우에 결과가 좋으시더라고요. 이때까지 봤을 때. 그 네. 성경 말씀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네. 그래서 지식이. 깊이 생각하고 네, 사고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올바로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좋은 네. 결과들을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네. 이런, 정말 예, 필요한 생각합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오늘 똑바똑바를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듣게 돼서 되게 많은 것을 지혜를 얻은 느낌이 들어요. 네. 같이 들으시던 분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간직하시고 행여나 가족들과 나에게 그런 위급함이 느껴지는 순간에 멈춰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똑바똑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7화 1부에서는 만병의 황제라는 암, 왜 만족스럽게 치료가 되지 않나라는 주제로 암 극복을 위해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암이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은비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고성으로 가시나요? 네, 빨리 가서 네. 캠프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고성에 가면 편지를 써주세요. 뚜비뚜바. 은비님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풍성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똑바똑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글자 편지 사연 가지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